지난해 광양시에서 불거진 가장 큰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환경 문제였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최근 전라남도가 광양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또다시 환경 분야와 관련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 광양시가 손을 놓고 있는 걸까요? 광양만 녹색연합 박수환 사무국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를 살펴봤더니 환경 문제와 관련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 지적사항 중에도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봐주기식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무려 업체 21곳이 적발됐는데 오염도 검사를 200일이 지나서야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지연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사실은 매우 좀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인데요.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지도 점검에 따른 행정처분이 소홀했다는 검사 결과들이에요.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 설치를 허가 신고한 경우에요. 광양시가 해당 업체의 시운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요. 또 실제로 오염도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허가 사항과 또 일치하였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야 되고 배출 허용 기준 준수 등을 확인해서 오염도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 중에 21개 업체를 최대 200일 이상 오염도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매우 좀 이렇게 안타깝고 좀 황당한 지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심지어 적발된 업체 111곳은 행정처분도 늦게 내려져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요. 이 정도면 이제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혹시 광양시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광양시의 환경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사실 이번에 행정감사 결과 지도 점검 결과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확인한 업체 111개 업체잖아요. 근데 네. 그 해당 사업체가 그 위반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5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는데 최대 27일까지 행정처분을 지연하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광양시가 200일이 넘어서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거나 또 위반 업체에 한 달이 다 돼 행정처분을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가 사실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규정 준수, 이행 여부 등이 공무원의 업무평가 등에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하게 주의 정도로 처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이 문제는 지역의 환경과 시민들의 환경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의 업무 소홀 이러한 것들을 남용하지 않도록 광양시가 좀 엄격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광양시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포스코 광양제철소도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었는데요. 이번엔 전라남도가 행정처분을 취소한 일까지 있어서 봐주기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정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요, 이제 환경단체에서라도 나서야 하는 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환경단체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자괴감마저 좀 들어요. 네. 최근에 전라남도의 광양제철소 행정처분 종결 처리는 역시 300일이 넘어서 흐지부지 포스코 봐주기를 하였다는 비판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분들이 결과적으로는 200여 개 이상의 사업자들이 지난 여수산단이나 광양산단의 대기오염 조작 사건 등 범죄 행위를 관행적으로 해도 그 책임이 약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고요. 또 광양제철소와 또 그 연계 사업들이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두는 것은 맞지만 언제까지 일방적으로 시민들이나 또 인근 타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의 불이익을 감수하라고만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광양시나 전라남도인 행정기관이 환경오염으로 관련 법을 어겨도 처벌을 주저하거나 게을리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개선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법에 명시한 규정만큼이라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오히려 전라남도나 광양시를 보면 기업들에게 처벌을 어떻게 면제해줄까 궁리하는 것 같은 인식마저 들게 해서 매우 안타깝고 환경단체로서도 또 그에 맞는 견제를 해야 되는데 저희의 어떤 힘이 너무 미약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가뜩이나 광양이 환경 문제로 시끄러운데 환경 분야와 관련된 종합감사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 같은데요. 이처럼 네. 행정에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광양시가 좀 더 꼼꼼하고 엄격한 시선으로 시설들을 지도 점검해 주었으면 하고요. 과거처럼 봐주기 행정처분이나 소홀한 자세로 관리 감독을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좀 배출하는 사업자들의 환경 인식이 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자들의 환경 인식을 더욱 낮추고 또 더군다나 또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되게 하거든요. 근데 조금 광양시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광양시가 인구 절벽 시대에 지자체들이 매우 이제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시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 여건이 어떤 것인지 좀 세심하게 살펴주었으면 합니다. 주거 인근의 산업시설에서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해도 지도 점검이나 행정처분을 소홀히 한다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인식할 수 있거든요. 인근 지자체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가 공해산업을 유치하며 개발의 이익과 일자리 창출만은 아니에요. 주거 환경과 또 교육, 문화 등의 전반적인 시설이 안정적이어야 하는데요. 그 인식의 바탕이 바로 환경이거든요. 광양시가 적극적인 환경 개선의 의지와 이행 여부가 행정의 신뢰를 쌓게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정주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광양만 녹색연합 박수원 사무국장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